이제 연립방정식을 보는 건데, 연립방정식 앞부분은 다시 한번 봤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중학교 때까지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차수가 1차인 연립방정식만 배운 거야.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인 차수가 1차, 미지수가 두 개인 차수가 1차인 연립방정식만 배웠는데, 이 식이 자세히 보면, 이런 식을 자세히 보면 결국에는 y는 2x 빼기 5인 이렇게 직선의 식이기 때문에 1차 함수의 식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식도 그렇고 이 식도 그렇고 이 식들은 다 미지수가 두 개고 차수가 1차인 이런 식들은 결국에는 함수를 고치고 나면 이렇게 1차 함수인 직선이기 때문에 이 식과 이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값은 이 직선과 이 직선을 동시에 만족하는 이 교점의 x좌표, y좌표가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기 때문에 니네 다 배운 거야. 다 배운 건데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거야.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교점의 x좌표가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된다. 이런 거지. 그래서 다 알고 있지. 그래서 한 쌍의 해를 갖든가 얘처럼 이렇게 두 직선이 이렇게 평행해서 아예 해가 없던가 아니면 얘처럼 두 직선이 일치해서 해가 무수히 많던가 이렇게 중학교 때는 항상 이렇게 세 종류의 연립방정식 해만 존재해. 한 쌍의 해만 존재하던가 해가 없던가 해가 무수히 많던가.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우리가 1차 연립은 다 배웠으니까 1차와 2차 연립, 아니면 뭐 2차와 2차, 꼭 여기도 2차와 2차, 뭐 2차와 2차, 아니면 그 이상, 뭐 3차와 1차도 되고, 뭐 4차와 3차도 되고, 다 배울 수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2차식을 처음에 배우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통해서 배우다 보면 나중에 아직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2차식들은 다 곡선이야. 곡선이다 보니까 하나의 곡선과 이 직선이 만나게 되면 이렇게 교점이 여러 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지. 이런 곡선과 이런 직선이 만나보면 이 교점이 여러 개가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이 한 해가 이렇게 한 쌍의 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한 쌍의 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두 개도 존재할 수 있고 세 개도 존재할 수 있고 이렇게 해 자체가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푸는지를 먼저 이렇게 배울 건데 이 포인트가 되는 생각은 이런 거야. 어떤 생각인 거냐면 무조건 하나의 1차식을 이게 가장 중요한 생각이야. 그래야지만 외우지 않아. 유형별로 이게 다 사실은 이제 뭐 어떤 문제집 같은 데 보면 이게 다 유형별로 나눠져 있어.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 개를 써놨는데 생각은 다 똑같아. 이게 포인트야. 하나의 1차식을 이끌어내서 이게 제일 중요한 생각이야. 하나의 1차식을 이끌어내게 되면 하나의 1차식을 통해서 그 1차식을 한 문자로 정리해서 다른 식의 대입법으로 푸는 거야. 대입법으로. 이 생각을 머릿속에 정리하는 거야. 하나의 1차식을 이끌어내서 이게 제일 중요한 생각이야. 이거만 머릿속에 이거를 계속 박아둬야 돼. 하나의 1차식을 이끌어내서 하나의 1차식을 이끌어낸 다음에 그 1차식을 대입법을 통해서 대입법으로 푸는 거야. 그러니까 1차와 1차 연립은 가감법도 있고 뭐 대입법도 있지만 지금 2차 이상의 연립은 무조건 대입법으로 푸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1차식을 이끌어내서 그 1차식을 가지고 대입법을 푼다. 일단 이걸 머릿속에 정리하세요.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2차 이상의 연립방정식의 포인트는 1차식이 나오면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1차식이 나오면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근데 1차식이 나오지 않으면 1차식을 이끌어내는 생각을 해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면 맨 처음에 이 문제를 보면 봐봐. 여기 1차식이 있고 여기 2차 이상의 식이 있지. 2차식이 있어. 그러면 이 문제는 1차식이 처음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냥 바로 대입법으로 풀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런데 얘는 봐봐. 얘도 2차식이고 얘도 2차식이다 보니까 아직은 못 풀어.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야 돼? 1차식을 내가 스스로 이끌어내서 뭔가를 이제 조치를 취해주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2차와 2차가 있기 때문에 1차식을 이끌어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고 얘도 2차와 2차가 있기 때문에 1차식을 만들어서 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처음부터 1차식이 주어지면 뭐 아주 좋은 거지. 땡큐지. 그래서 1차식을
어떻게 해서 푼다? 이렇게. 봐봐. 하나의 문자로 정리해서. 그러니까 y를 없애고 싶으면 y는으로 정리하고 x를 없애고 싶으면 x는으로 정리해서 푸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풀이는 이렇게 되는 거지. y는 2 빼기 x 이렇게 한 문자로 정리해서 이렇게 대입법을 가지고 푸는 거지. 이렇게 대입법으로.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x y에다가 2-x 집어넣고 빼기 4 y에다가 이렇게 2-x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풀면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x 제곱 전개하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걸 바로 전개할게. 4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니까 플러스 16x 플러스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x 제곱이 돼서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항상 1차식을 만들어서 이걸 대입법을 하게 되면 뭐 이게 2차식이라면 2차 방정식이 되고 이게 3차식이라면 3차 방정식이 되고 4차식이면 4차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1차식을 가지고 대입법을 가지고 풀게 되면 항상 그 다음에는 그냥 방정식을 풀게 되는 문제로 바뀌는 거야. 얘네들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연립방정식에서는 머릿속에 니네가 반드시 정리해야 될 것은 1차식을 이끌어내서 그걸 대입법으로 풀면 하나의 방정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봐봐. 2차 방정식을 풀면 x제곱 빼기 3x제곱 빼기 4x제곱이면 빼기 6x제곱이 되고 빼기 플러스 22x가 되고 마이너스 16이 되고 이꼴 0. 그래서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게 되면 3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8은 0이 돼서 1, 3 인수분해하고 1, 8 빼기 빼기 붙이면 x는 1 또는 3분의 8이 나오지. 이렇게 x의 값이 두 개가 나왔어. 그럼 x의 값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으니까 결국엔 답은 x가 1이면 y의 값은 당연히 여기다가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지. 근데 여기다가 넣으면 훨씬 더 복잡하니까 당연히 여기다 넣겠지. 물론 요 식이 요 식하고 같은 식이니까 x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넣으면 바로 나오겠지. 그래서 y는 1 또는 항상 이렇게 또는 쓰고 답 쓸 때 x는 3분의 8 그 다음에 y는 여기다 3분의 8을 집어넣으면 3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지.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이렇게 됐지? 거기 선생님 교재에다가 이거를 니네가 스스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 이거 됐고. 이렇게 이 풀이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한번 해봐. 이건 이제 지울게. 이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봐. 이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봐. 이건 이제 지우고. 됐지, 이거? 지울게. 이 문제를 생각해봐. 이 문제는 얘처럼 1차식이 존재하지 않아. 그럼 스스로 내가 1차식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는 별개 1차식을 이끌어내기가 힘들어.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여기 인수분해 되고 이꼴 0이기 때문에 여긴 16이 있으니까 안 되고 이 부분을 이렇게 x제곱 빼기 플러스 xy 빼기 2y 제곱은 0이니까 여기 1, 1, 그 다음에 여기가 2, 1 해서 이렇게 대입하면 여기 플러스 되고 여기 빼기 돼서 결국에는 이렇게 x 플러스 2y,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두 개의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다 보니까 x 플러스 2y는 0 또는 x 빼기 y는 0 이렇게 돼서 1차식이 이렇게 이끌어내지는 거야. 이 1차식이 이끌어내지게 되면 이 1차식과 다시 얘를 아까 방금 얘를 풀었듯이 똑같이 한번 풀고 또 얘하고 얘를 또 똑같이 한번 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거지. 이렇게 얘를 가지고 먼저 풀면 x를 없앨게. x는 빼기 2y가 되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서 4y 제곱 여기다 빼기 2y를 대입하게 되면 빼기에다가 빼기 2y 곱해주면 플러스 10y 제곱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2y 제곱은 16이 돼서 16y 제곱은 16이 되니까 y 제곱은 1이 돼서 결국에는 y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러면 완전 제곱 유형이니까 그래서 결국엔 답은 이렇게 y가
1이고 x는 y가 1일 때 여기다 대입하면 x는 빼기 2가 되고, 또는 다시 y가 빼기 1일 때 x가 y가 빼기 1이면 여기다 대입하면 x는 2가 되고, 또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끝났고 다시 얘를 이용해서 또 풀면 이렇게 얘를 이용해서 풀면 x는 넘기면 y가 돼서 결국은 여기서 또 y를 없애주면 되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x제곱, 그러니까 x에다가 y를 대입하면 y제곱, 여기다 y 대입하면 빼기 5y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y제곱은 16이 돼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y제곱은 16이 되고 y제곱은 마이너스 8이 되겠지. 그래서 y는 결국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8인데 y는 결국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 i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답은 이렇게 y에다가 2 루트 2에 집어넣으면 y가 2 루트 2 i일 때는 x는 2 루트 2 i가 되고, 또는 y가 빼기 2 루트 2 i일 때는 x는 x하고 y가 똑같으니까 빼기 2 루트 2 i가 돼서 결국은 이렇게 네 쌍의 그 답이 나오는 거야. 그럼 결국엔 봐봐. 이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는 어떤 부분이 틀리냐면, 계산하는 거는 어차피 다 누구나 다 잘해. 나중에 되면. 결국엔 생각이 중요한데, 2차 이상의 연립방정식 항상 1차식을 하나의 문자로 정리해서 대입법으로 문제를 풀면은 언제나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방정식을 풀고 나서 이제 다시 대입하면 y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대입하면 되는데, 이 문제는 1차식이 없기 때문에 이 식을 통해서 내가 1차 연립방정식을,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렇게 1차의 두 개의 식으로 바꿀 수 있는 생각을 통해서 이 1차식을 이끌어내서 얘하고 다시 얘를 연립하고, 얘처럼 얘하고 얘를 다시 또 연립하면 이렇게 또 쌍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좀 귀찮긴 하지만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지. 됐죠? 정리할 건 다시 한번 니네가 풀어서 거기다 정리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 문제하고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1차식을 이끌어낼까? 이건 끝까지 풀지 말고요. 그냥 이제 어차피 푸는 방법은 다 알았으니까 1차식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요령만 익히면 되는 거야. 1차식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요령만 익히면 되는 거야. 숫자가 이제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진 않을 거야. 실제 문제에서는. 그래서 1차식을 얘는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냐 하면, 얘네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1차식을 이끌어냈고, 얘는 처음부터 주어졌고, 근데 얘는 1차식을 어떻게 이끌어내냐 하면 1차니까 얘만 없어지면 1차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하고 얘 중에 얘를 지워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다 풀게. 이렇게 여기다 양변에 3을 곱해서 15xy, 그 다음에 여기다가 3을 곱하니까 12x 마이너스 36 18y 이꼴 3호 15가 되고, 여기다는 5를 곱해서 15xy, 그 다음에 5구 45y x 마이너스 70y 이꼴 55가 돼서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빼주면 얘가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33x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 52y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40이 돼서 결국 이렇게 1차식이 하나 나왔지. 이렇게 1차식이 나오면 연립방정식은 끝난 거야. 이제 그걸 머릿속에 완전히 박아두면 이렇게 1차식이 나오면 이 1차식을 하나의 문자로 정리해서 이 식이나 이 식 아무데나,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만약에 y로 정리했다면, y는 어쩌고 저쩌고 x로 정리했다면 이 y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1차식을 다시 풀면 이게 2차 방정식이 나오니까 또 이제 답이 나오겠지. 물론 선생님 이거는 굳이 해보진 않아도 돼. 선생님이 숫자를 약간 좀 지저분하게 너무 써놨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걸 어떤 거를 없애서 1차식을 이끌어내냐, 이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한 거야.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봐. 여기서는 x제곱이 있고 여기 x제곱이 없어. 그러니까 x제곱은 지워줄 수가 없어. 얘는 인수분해를 해봤자 여기가 8이기 때문에 얘하고는 완전 다른 거야. 얘하고 다른 것처럼, 이것처럼 인수분해를 하고 여기가 0이니까 되지만 여기는 8이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1차식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볼게. x제곱은 지울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xy를 만약에 지웠다고 생각을 해봐. 얘처럼
xy를 지웠어. 근데 x제곱도 남고 y제곱도 남고 여기 숫자도 남아. 그럼 더 이상 풀 수가 없는 거지. 풀 수가 없잖아. 1차식이 안 만들어져. xy를 지웠다 하더라도 x제곱이 남아있을 테고 y제곱도 남을 테고 상승항도 남으니까 1차식이 안 만들어져.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y제곱을 지웠다고 생각을 해봐. y제곱을 지워도 x제곱도 남고 여기다 2배 해주고 여기다 3배 해줘가지고 y제곱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x제곱항도 남고 xy항도 남고 상수항도 남으니까 또 풀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요 상수항을 8배에서 상수항을 0으로 만들어버리면 여기 x제곱, xy, y제곱이 남아서 요 모양이 되는 거예요. 요 모양이.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지 이게. 이렇게 생각하기가. 그러니까 여기다 8배를 해주면 8xy 플러스 3, 8이 24 y제곱 이꼴 8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여기 x제곱 빼기 3xy 빼기 2y제곱은 8이 돼서 이렇게 해서 빼주면 결국에는 빼기 x제곱이 남고 여기서 이걸 뺐으니까 플러스 11xy가 되고 다시 여기서 이걸 뺐으니까 플러스 26y제곱이 되고 여기에 0이 되기 때문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x제곱 빼기 11xy 마이너스 26y제곱은 0이 돼서 결국엔 2하고 13 빼기 붙이면 결국엔 x 플러스 2y x 마이너스 13y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결국에는 x는 얘는 0 또는 얘는 0 이렇게 1차식이 두 개가 나오지 빼기 2y 또는 x는 빼기 13이니까 13y 이렇게 해서 얘하고 얘를 1차식이 이끌어졌으니까 얘를 여기나 여기 둘 중에 아무 데나 y를 대입해서 x에다가 y를 대입해서 한번 풀고 또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또 한번 풀고 그러면 이제 네 쌍의 해가 나오겠지. 그래서 요거는 끝까지 푸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이렇게 어떤 거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그 생각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런 유형들이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풀 때마다 계속 나올 거란 말이야. 연립방정식 자체에서도 나오지만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식계산을 하다 보면 중학교 때는 연립방정식 1차가 계속 나오듯이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1차와 2차 연립 아니면 2차와 2차 연립들이 중간중간 식계산할 때 계속 나와. 그러면 그때 이제 이거를 못하게 되면 식계산 마무리가 안 되니까 이거를 충분히 연습을 해 놓는 게 필요하고 여기서 이제 좀 특수하게 좀 우리가 뭔가를 생각해서 풀 수 있는 연립방정식이 있단 말이야. 이거를 익혀야 돼. 이거를 익혀야 되는데 이게 뭐야? 2차 방정식의 해를 이용한 연립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의 해를 이용한 연립방정식. 뭔 소리냐면 이렇게 봐봐.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면 앞에서 다 배웠지.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일단 알파와 베타의 합을 구하지. 합. 알파하고 베타의 합을 구하고 또 알파의 베타의 뭘 구해? 곱을 구하지. 이렇게 앞에서 다 배웠어.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이런 문제를 앞에서 배웠지. 그러면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만들어라. 그러면 일단 우선적으로 합을 구하고 곱을 구해서 x제곱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1차의 개수로 쓰고 다시 곱을 상수항으로 쓰고 이꼴 0 이렇게 만드는 걸 배웠잖아. 이것을 이용한 연립방정식이야. 어떤 꼴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x 더하기 y는 6이고 x 곱하기 y는 5야. 이렇게 이런 특수한 연립방정식인데 얘는 지금 1차식이고 얘는 몇 차식이야? 얘는 2차식이지.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같이 그냥 나는 여기 1차식이 있고 여기 2차식이 있으니까 1차식을 대입법을 이용해서 풀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풀 수 있는 거야.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일반적으로는 그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야. 그래서 y는 6 빼기 x가 돼서 얘를 다시 1차식이니까 1차식을 이렇게 한 문자로 정리해서 대입해서 x 가로치고 y에다가 6 빼기 x를 대입하고 이꼴 5가 되고 다시 전개하면 6x 빼기 x제곱은 5. 선생님처럼 이렇게 다 쓰지 마. 너네 혹시 모를까봐 쓰는 거야. 전개하면서 바로 2차 방정식의 식을 정리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 이렇게 정리해서 마이너스 6x 플러스 5는 0 이렇게
이렇게 되면 1, 5 빼기 빼기 이렇게 붙여서 x는 1 또는 x는 5 이렇게 두 개의 근이 나오지. 그럼 답은 결국에는 x가 1이면 y가 x가 1을 여기다 대입해서 5가 되고, 또는 x가 5일 때는 여기다 5 대입해서 y는 1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어.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방법이고,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방정식처럼 x하고 y를 두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x하고 y를 두근으로 하는 방정식으로 만들면 x하고 y의 합이 6이고 x하고 y의 곱이 5다 보니까 x하고 y를 두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t라는 미지수를 이용해서 만들면 요 x하고 요 x가 헷갈리니까 x하고 y를 두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만들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곱에다가 곱을 상수항으로 써서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x하고 y를 두근으로 하는 방정식은 t제곱 빼기 6t 플러스 5는 0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여기서 1, 5 빼기 빼기 붙이면 바로 t는 1 또는 5가 나와서 결국에는 이 t의 값이 의미하는 게 뭐야? 이 t라는 방정식의 근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가 x고 하나가 y를 의미하는 거잖아. x하고 y를 두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만든 거니까, x하고 y를 두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만든 거니까 이 t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하나는 x고 하나는 y라는 얘기지. 어떤 게 x고 어떤 게 y인지 몰라. 그래서 답은 x가 1이면 y가 5가 되는 거고, 또는 x가 5면 y가 1이 된다. 이렇게 푸는 거지. 이제 이게 가장 기본이야. 이게 기본이라서 우리가 이제 선생님 난 이렇게 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도 풀 줄 알고 이렇게도 풀 줄 알아야 돼. 이런 문제는 이렇게도 풀 줄 알고 이렇게도 풀 줄 알아야지 어떤 문제들을 응용해서 풀 수 있는 거냐면 이런 거지. 이렇게 찍고 이런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어떤 문제를 푸냐면 이렇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 xy는 6이야.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여기서 아까 같이 이런 꼴들을 기본적으로 이런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를 머릿속에 두고 이런 문제는 결국엔 합과 곱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만들어서 푸는 거구나. 그 생각을 통해서 여기서 곱셈공식의 변형을 써주는 거야. 이렇게. 이거를 얘도 2차식이고 얘도 2차식인데 선생님 나도 이것도 나는 1차식을 만들어서 풀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풀 수는 있어. y는 이거 넘겨서 x분의 6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여기다 대입해서 또 4차 방정 그렇게 되면 이제 4차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게 되잖아. x제곱분의 36은 13이 되고 양변에 x제곱을 곱하게 되면 x4승 플러스 36은 13x제곱이 되고 넘겨서 보기차식으로 또 막 풀다 보면 인수분해해서 풀다 보면 너무 복잡해질 수도 있고 꼭 이렇게만 돼 있는 문제가 아니고 또 더 복잡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방법적인 거는 반드시 익혀줘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것보다 이 문제는 결국엔 내가 이렇게 생긴 거 어떤 더하기와 곱이 나왔을 때는 이 더하기와 곱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좀 정리를 확실하게 해놓고 얘에서 더하기가 필요하다 보니까 곱셈 변형 공식 있잖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 빼기 2xy 이렇게 해서 얘는 13은 x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2, 6, 12 이렇게 돼서 x 더하기 y의 제곱은 넘기면 25가 되고 결국엔 x 더하기 y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거지. x 더하기 y는 5고 xy는 6이야. 이런 경우 또는 x 더하기 y는 빼기 5고 xy는 6이야.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왔지. 그럼 이 두 가지 경우를 아까 같이 방정식을 이용해서 t제곱 x하고 y를 두근으로 하는 방정식은 합이 5니까 마이너스 5t 그 다음에 곱이 6이니까 플러스 6 이렇게 해서 풀어서 2, 3,
빼기 붙여서 t는 2 또는 3이 나오니까 결국은 해는 x는 2면 y는 3이 되는 거고 또는 x가 3이면 y가 2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또 방정식을 만들면 t제곱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 5t 그 다음에 상수항으로 써서 6은 0 그래서 2, 3 플러스 붙이면 x는 빼기 2 t는 빼기 2 또는 빼기 3이 되니까 결국엔 해는 또는 x가 빼기 2면 y가 빼기 3이 되고 또는 x가 빼기 3이면 y가 빼기 2가 된다. 이렇게 풀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 그러니까 더하기와 곱하기가 나왔을 때는 합과 곱을 이용한 방정식을 만들어가지고 그 방정식의 해가 x하고 y니까 그걸 통해서 얘를 풀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서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고 합과 곱이 여기 곱이 나왔고 여기 대충 합에 비슷한 게 나왔으니까 합을 이끌어낸다는 생각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생각을